뭐 날아가는 새짤 같은 거 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보이는 라디오 4차 신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시청자들 계시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팀장부터 우리 애청자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제공팀의 장현봉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지원팀에서 근무 중인 김채연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카메라 너무 많은데 어느 카메라를 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역사회 조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성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운영지원팀 김태형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오늘의 신사들 8번째 에피소드 현장 사회복지사로 가는 A부터 G까지. 괜찮았나요 발음?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Z라고는 안 하죠. 아 그래야 돼요. 네, 배운 G, 분. 예, G. 우리 뭐 자기소개서부터 우리 면접까지 예, 아주 우리 팀장님들의 우리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 자세하게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실습생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신길 종합사회복지 실습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거랑 조금 더 다른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우리 아마 대부분 면접들 다 보셨을 거고 면접관으로도 들어가 보셨을 건데요. 우리 면접관이 보는 합격 자기소개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성리 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즘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이력서 양식이나 자기소개서 양식이 다 이제 똑같이 그렇죠,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특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합격 수기를 한번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채영 사회복지사 가장 우리 작년 올해군요. 네, 올해 첫 번째 1월에 입사자.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자기소개서 이렇게 눈에 띄게 잘 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확실히 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토리텔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깨닫고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전체적인 그 파트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 연결되어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맥락 비슷하신 거 스토리텔링. 네. 네. 우리 장문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도 있어야 된다 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면접관들이 이 친구는 독특하네 약간 좀 튀어볼 수 있는 단어 같은 거를 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한 보통 서류가 한 많게는 막 20개, 30개, 뭐 더 많게 50개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 솔직히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 본인이 좀 나는 다른 친구들과 좀 특별하게 달라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써본 지가 꽤 많이 오래됐는데 저희 때 트렌드는 소제목 다는 거였어요. 뭐 땡땡땡 하는 사회복지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마시죠. 그래서 항목마다 그 앞에 이제 이거를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다 읽어보기 귀찮잖아요. 그 면접관들이 다 읽어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약간 소문장 이게 대문에 이걸 대표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좀 썼던 게 저희 때는 트렌드인데 지금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이력서 먼저 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냥 패스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내용을 읽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볼 거, 두 번 볼 거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볼 거 이렇게 좀 나눠지는 편이긴 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작성하셨던 우리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봤던 자기소개서 이력서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약간 같은 부서시잖아요. 네.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사실은 저희는 근면성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자소서 안에서. 근데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김채연 사회복지사는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인상 깊었던 거요. 내 꼴 통해서 본인이 쓴 10개의 작품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제 거예요. 그나저나 면접을 볼 때 항상 바꿔서 내나요? 그대로에서 조금만 바꿔서 내나요?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그 인재상 같은 것들을 사실 뭐 비전이나 뭐 아니면 사업들에 관해 좀 보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엿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뭐 그리고 면접을 보다 보면 제가 또 면접을 보다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다음에 자소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쓸 때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굉장히 잘하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하나, 둘, 셋. 예, 다음 우리 두 번째 주제 우리 면접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면접관으로도 지금 계속 우리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관장님도 면접에 관장님도 들어가시고 부장님도 들어가시고 외부위원님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장님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면접 체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서장님들이 항상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면접 담당자로서 이런 질문 꼭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입과 경력의 질문이 좀 달라요. 이번에 지금 저희 임수진 선생님 입사했는데 그때도 경력직과 신입직이 이제 같이 혼재돼서 이제 타임별로 면접을 봤었는데 보통 신입직 이제 신입 사회복지사로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경험 이력서를 보고 이 경험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거짓인지를 확인을 제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그 지원자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진짜 진심이 담긴 이력서였는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흔한 것들을 갖다 놓은 건지는 좀 가려지긴 하거든요. 가려진다기보다 느낌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력직 분들께는 이제 일하면서 가장 맞닥뜨린 위기가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이 뭘 잘하는지 그거서 가장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이거 저희 복지관 우리 복지관에서 뭘 보고 왔길래 뭘 봤길래 우리 복지 오고 싶어 하는지 전 그걸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입사 지원 동기 이런 건 아니 그건 비슷하신데 그래도 진짜로 봤던 거는 뭘 잘하는지를 물어보면은 그래도 술술술 이야기를 잘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거기서 좀 다른 거 구상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으로 좀 바꿔볼게요. 네. 우리 면접 몇 번이나 보셨나요? 저 여태까지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합쳐서 10번 봐가지고 10번. 10번의 면접 안에서 받았던 질문을 조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소서에다가 강점, 약점을 쓸 때 약점에다가 예민함을 썼었어요. 예민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민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걸 약점이라고 쓰느냐, 저희 약점이자 강점이라는 식으로 풀어서 써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요. 그 또 다른 거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뭐 앞으로 꿈이 뭐냐, 뭐 그럼 필요한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고 의외로 뭐 사회복지에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것들을 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았는데 그런 거는 진짜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 예를 들면 무슨 질문이에요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복지관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런 질문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저 접근성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단순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네. 나중에 써먹으려고 지금 저도 이제 이직해야죠. 우리 면접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그다음에 아쉬운 포인트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신감이나 그런 적극성이 이 20분에서 드러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페르소나를 쓰더라도 좀 노력하는 모습, 적극적인 모습, 좀 면접관을 속여라. 원래 다 속고 속이는 거고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네 어찌됐든 뭐 그렇게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중간중간만 질문하지 말까 할 때마다 뉴스를 받아봐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면접 볼 때 아주 가면을 아주 변검하듯이 쓰고 왔고 네, 다 똑같죠. 네. 면접 봤을 때는 어떤 질문을 받아보셨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 때는 저런 것도 있었어요. 압박 면접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게 있었고요. 막 있잖아요.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면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워낙 오래된. 근데 저도 압박 면접을 많이 봐갖고 그런 거 되게 많이 있긴 했어요. 혹시 최근에 면접 보신 적 없으세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라줘 서비스원.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을 볼 때 대외 활동과 자격증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라면 봉사 포함. 맞습니다. 근데 이건 필수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1급은 필수인 것 같아요.
정규직 자리로 들어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은 필수지 않을까. 아 여기는 자격증이다. 아니요. 그거 외에는 이제 저는 경력, 대외 대외 활동. 활동이다. 아 대외 활동이다.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는 깔아두지만 네. 대외 활동이다. 대외 활동이 압도적으로 더 비중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1급과 운전면허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가 안 나니까. 근데 뭐 다른 뭐 모스나 뭐 커말이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눈이 가기보다는 이제 대외 활동에 눈이 많이 가는 그건 거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또 군대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군대 이제 할래. 할래요. 네. 아니 사실은 뭐 이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료 분석 뭐 자격증이 있고 열심히 되게 잘해요. 하지만 막 정말 못하는 직원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저 예전에 면접 볼 때 커말 자격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제일 잘 쓰는 함수가 뭐냐. 그래서 그 브이룩업을 잘 쓴다고 했더니 떨어졌어요. 저는 아까부터 하는 얘기랑 좀 맥이 이어지는데 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면접을 보는데 그 신입직에서 특히 나오는 건데 이제 면접을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사를 집에서 써서 그걸 이제 외워온 거죠. 자기소개부터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가 본인만의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면접장에서 기억에서 꺼내와야 되니까 이제 시선 처리도 막 천장을 향해 가 있는다거나 뭐 버버버버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그냥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풀어놓으면은 그렇게 막 기억을 해집는 그런 시간을 안 가지셔도 될 텐데. 외우지 말고 본인의 그렇죠. 얘기를 해라. 네. 뭐 면접 준비는 어디까지나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냥 뭐 이런 류로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정도만 준비해오면 어떨까.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고 좀 당당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좀 연결되는 건데 거짓말하면은 그래서 걸려요. 티 나요? 네, 티 납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약간은 준비는 해요. 멘트. 그 다음에 이제 좀 풀리면 이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그 부분에 외워서 앞에 도입은 좀 하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되지 않나 전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사육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요. 다들 실습을 한 번씩 했던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 기간에 이제 좀 관계가 있는 사육사들한테 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피드백 받아서 좀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저는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브랜드가 우리 선후배들에게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하라 사이트. 우리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저희 홈페이지 거기에 가장 많은 답이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복지관에 현재 뭐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뭐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거기서 보다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사들도 거기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복지관마다 요즘에 네. 트렌드가 카드 뉴스다 보니까 카드 뉴스를 다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카드뉴스 그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저희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 다 이거 물어볼 거야라고 이제 다 오실 것 같네요 이제. 네, 우리 추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보통 많이 시키시잖아요. 하고 싶으신 말. 그래서 보통 뭐 정말 열심히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닙니다,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답변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인의 포부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자,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했던 말이라도 이제 여기 입사하면 저는 이런 모습 보여줄 거고, 저는 어떤 사회복사가 될 거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고 뽑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약간 이런 정도 포부는 얘기하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하지 말고. 저도 동의.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네, 그쵸. 그게 또 킥이 돼가지고 면접 심사할 때 이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 하고 이제 좀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답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진짜 기억이 나는 게 난 기억이 안 나요, 미안. 제가 그 10번의 면접 중에서 유일하게 4대1 면접을 본 곳이었어요. 원래 막 4대 4나 아니면 4대 5, 뭐 5대 5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봤는데 신길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1대 4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면접을 보면서
부장님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부장님께서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제가 뭔가 압부를 당했나 봐요. 그런 상황에. 그래서 되게 막 울 것 같은 기분으로 앉아서 저 이 경험이 제가 뽑히든 뽑히지 않든 이렇게 다대일 면접을 본 게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뽑힌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나중에 더 나은 사회복지사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추가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면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수가 함께 들어온 그룹 면접이 있고 개인 혼자 들어가는 면접이 있는데 어떤 면접이 가장 자신 있을 것 같으세요? 과장님은요? 저는 그래도 혼자 들어가는 면접이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난 이거만큼 내가 진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를 해버린다. 그럼 같은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난 슬프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막 퍼포먼스를 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복장에서 취업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네, 우리 김재사 박사님요. 저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일단 자신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긴장하지 말고 면접 봐라. 저는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외 활동을 많이 해라. 그래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라.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면접은 보면 볼수록 늘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만 만들어 놔라.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그러면 대외 활동을 하는데 한 기관에서 많은 오래 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러 복지관을 다니면서 이제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두 개가 섞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섞인다는 게 뭐죠? 한 기관에서 오래 여러 기관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게 좋죠. 아니 이건 밸런스 게임처럼 물어본 건데 엄마가 줘야 아빠가 줘야 돼.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는 한 기관에서 오래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저도요.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 기간에 너무 이제 특성을 잘 알고 있다 보면은 이제 이 기간이 내가 입사한 기간화 돼 버릴까봐 사실은 그쵸. 그런 걱정도 있어요. 빠져나올 때를 잘 정해야 된다고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너무 오래 있지 말. 근데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친구가 더 쓸 에피소드도 많아지고. 그건 맞죠. 네. 우리 때는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저도 기본 하게 되면 기본 6, 7개월 프로그램 하나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했어요. 네, 우리 복장에도 서포터즈가 열려 있습니다. 네. 홍보 오랜만에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서포터즈 홍보 한번 해주시죠.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내년에도 저희 그 우리 동네 기자단 서포터즈라고 그걸 비롯해서 이제 봉사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올해 마지막 신사들이에요. 촬영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 인사드리죠. 네.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